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잠들기 전에 좀 기분 좋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며 잠드셨던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꽤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증시가 개장부터 이 지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높여가다가 장중에 장 막판에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반전된 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도 사실 뚜렷한 의미를 좀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돌아왔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당시에 해석하기로는 나스닥 지수가 워낙 10% 넘게 하락하다 보니까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너무 많이 빠졌고 빠질 만큼 빠졌으니 저가 매수에 들어가자라는 심리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었는데요. 장이 꺾이는 것도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장중에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더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저가 매수만으로는 시장을 끌어올리기엔 좀 부족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기술주들이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다시 장중한 때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줄기의 흐름은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부터 전체린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월 20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미국 증시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1%대 장중에 회복세를 좀 보여주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장이 오르는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분석들이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디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즈, 테슬라 등과 같은 종목들이 탄력을 받아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로의 이 자금 로테이션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실적을 전해줬던 종목들 잠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에서는 보험 회사인 트래블러스의 실적이 전해졌는데 EPS와 매출 모두 전망치를 시원하게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5% 가까운 탄력도를 보여줬고요. 주요 항공사 두 가운데의 실적도 전해졌습니다. 일단 아메리칸 항공 4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던스를 낮춰 제시하다 보니까 주가가 살짝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도 기록적인 매출 점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항공 예약이 줄었고 또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이 지연됐다. 이런 발언들이 더 조명을 받으면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가 역시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에서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일찍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현재까지의 실적들만 놓고 봤을 때에는 견조한 결과다. 이런 평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특징주들 하나씩 열어서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펠로톤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주력 제품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라는 발표를 전해줬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면서 장중에 25%의 급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펠로톤의 주가 현재 24%까지 낙폭을 계속 키운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지 잠시 후 애프터마켓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스터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신제품에 대한 신규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인베이스와의 NFT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신용카드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런 새로운 상품들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탄력을 받아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 막판까지 탄력도를 많이 반납해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주가는 0.6% 상승한 채 오늘장 거래를 마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마감 직전에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후 거래 마치고 돌아와서 남은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미국 증시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엣시 보겠는데 키방크에서 투자 의견 조정이 나왔습니다. 중립에서 이제는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시켰고요. 목표 주가는 $200로 제시하면서 지금부터 약 20%대의 업사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엣시의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막판에 탄력을 크게 잃으면서 2.4%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의 경우에는 오늘 제프리스 투자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매수 투자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유 의견으로 하향 조정을 시키다 보니까 포드의 주가 역시도 3.6% 오늘 타격을 입은 채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특징주 정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연일 오르면서 7년 내 고점 수준을 계속 올려왔던 국제 유가였죠.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강한 수요에 대한 전망들, 그에 반해 공급은 부족하다라는 우려가 이어지다 보니까 하단은 어느 정도 지탱이 될 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오늘 사실 둘 다 2개월 내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스팟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 현재 선물 가격은 다시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장에서 이 팔라듐 그리고 백금 등과 같은 가격들이 랠리를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들은 캐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모두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탄력도가 크게 있었습니다. 다우지수요. 그렇지만 장 막판에 결국에는 0.9% 정도의 마이너스권까지 낙폭을 키운 채 거래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8%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4,500포인트 선이 무너진 채 오늘장 거래 문을 닫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